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을 넘긴 남자입니다. 사실 전 여성으로 5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고, 지금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삶이 하도 기구해서 무당을 찾아가 보니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일 겪지 않고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화가 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수고 나오고 싶었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니 어릴 때부터 장군감이라는 등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어르신들도 항상 네가 남자였다면 참 좋았을 건데 1년을 채 못 채우고 죽은 바로 네 윗사람이 남자애였다 라는 등 아무튼 그런 말들을 들었던 것도 생각나고 지금부터라도 산전수전 겪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이라도 남성이라고 말해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기구한 제 팔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금 사이코패스 같은 면이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네요. 왜냐하면 매번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런 건 진정으로 힘들지도 슬픈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슬프다고 할까? 뭐가 그렇게 괴로울까? 하며 비웃고는 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너무 엄청났거든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20대 중반이요. 남편과 저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고 저보다 3살 많은 오빠였는데 집안끼리도 잘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오빠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순조로웠죠. 시댁 어르신들도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제가 외모도 곱상한 편이고 또 조신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늘 맏며느리감이라고 했었죠. 저희 집에서나 제가 장군감이니 뭐니 했던 것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어르신들이 아들을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빠와의 결혼 생활은 너무 행복했어요. 주말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이상적인 부부처럼 오빠는 꼭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퇴근길에 종종 꽃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이 났다면서요. 하루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꽃을 사왔더군요. 제가 입이 떡 벌어져서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냐고 물으니 우리도 결혼을 한 지 벌써 5년 차에 접어드는데 아이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될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슬슬 아기 얘기를 꺼내시며 눈치를 주셔서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또 자꾸 주변에서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느냐 물어보는 것 또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또 오빠처럼 듬직한 아빠가 가장이라면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나 온전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로는 좀 늦었지만 30살이 조금 넘은 시점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사람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엄마는 한약을 지어다 보내주시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요. 하지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임신을 기원하면서 친정 시댁 가리지 않고 온 가족들이 고생했어요. 매일같이 하늘에다 기도도 했죠. 그래도 좀처럼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슬슬 지쳐갈 때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 임신이 자연적으로 잘 되지 않을 때 시험관 시술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오빠한테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을 해보자고 했더니 그걸 그새 시댁에다가 말을 했더군요. 제가 시험관도 생각해보자고 했다면서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는 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자기 죽기 전에는 시험관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지려 노력해야지 뭐 몇 년 해보지도 않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냐고,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다며 자기는 죽었어도 눈을 제대로 못 감고 죽을 것 같다면서 노발대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그냥 말만 꺼낸 거다, 저도 당장 가서 할 생각 없었다 라고 하니 다 자기한테 수가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시골 노인한테 불임에 대해 얼마나 뾰족한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였죠. 뭐 기껏해야 무당 불러서 굿하는 정도겠거니 하며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왔다면서 시어머님이 오빠만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저더러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왜 저는 안 부르시냐고 하니 남편이 하는 일에 여자가 너무 큰 소리를 내서 애가 더 안 생기는 거 모르겠냐고 소리치시길래 싸우기 싫어서 오빠만 잘 다녀오라고 보내주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 집으로 돌아온 오빠는 어딘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의식적으로 도망다녔습니다. 그 좁은 집에서 저를 피해 다녀봤자 계속 마주칠 뿐이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대체 나를 왜 이렇게 피하냐고 물으니 그저 자기에게 잠시 시간만 달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3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죠. 시부모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신나서 저희 집을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몽사몽으로 대문을 열고 나가니 저희 남편을 얼싸안고 드디어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고, 임신을 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길래 무슨 말인가 의아했죠. 처음엔요, 어머니, 전 아무 소식이 없는데요. 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시부모님은 오빠를 쳐다보시며 너 아직도 말 안 했냐? 하시는 겁니다. 오빠는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돌릴 뿐이었어요. 그런 오빠를 뒤로하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뭐 흉이라고 아직도 말을 안 하고 있었냐? 라며 오빠를 타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대신 아이를 낳아줄 처녀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 그 소식을 전하려고 아침부터 헐레벌떡 달려왔던 거였죠. 저는 하늘이 샛노랗게 변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실감했죠. 와이프인 내가 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대리모를 구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나한테 통보할 수 있나 싶어서 저는 이건 안 된다며 그 아이는 내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파락파락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낳으면 입 다물고 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부모님이 시댁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시간을 끌면서 말하지 않아도 없었던 일도 아니고 내가 언젠가 알게 될 일인데 그동안 왜 말하지 않은 거냐고. 시부모님도 시부모님이지만 너도 문제 많은 건 알고 있냐고 다다다 쏘아붙이니까 오빠는 제 얼굴을 보며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막말로 그 사람이 진짜 임신을 하게 될 줄도 몰랐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더욱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같이 병원에 가서 우리가 불임인지 난임인지 진료도 받아보자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자신의 남성성을 그런 식으로 의심받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아냐는 헛소리만 해대길래 전 남편에게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막말로 우리 사이에 애도 없는데 깔끔하게 지금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는지 태도를 바꿔 제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미 늦었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홧김에 이혼하자고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전속결로 해결하기 위해 친정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저희 집도 난리가 났죠. 미친 집구석 아니냐며 엄마 아빠가 바로 올라와 남편 멱살을 잡고 한 달 내에 이혼 서류 도장 안 찍으면 네가 다니고 있는 회사로 찾아가겠다. 가서 뭔 짓거리를 벌였는지 고발할 테니 알아서 처신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설마 그러겠나 싶었나 봐요. 자기가 버티기만 하면 우린 이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민기적거리면서 한 달을 넘기더라고요. 불같은 성격의 저희 부모님은 대형 벽보를 만들어 남편 회사로 출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 공개하기 전 남편이 눈치채서 무산되었죠. 점점 커지는 일에 결국 집안 싸움으로 번졌고 저희는 결국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한 뒤에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 혼자 사는 인생도 그리 나쁘지 않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해줬던 모든 모습들이 그리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부 가식적으로만 느껴져 더 역겹고 괴로웠습니다. 그놈이 마지막 날 샀던 꽃을 얼굴에 뿌리고 오지 못한 게 아직도 한이고 꿈에서나마 소심하게 몇 번 던져봤네요. 저는 그 이후로 여러 남자를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 남자를 만나보지 못해 비교하지 못하고 결혼을 한 것 같다는 후회 때문이었죠. 동호회도 나가고 회사에서도 만나고 미팅과 맞선도 다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싱이지만 참 점잖아서 괜찮은 남자분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마구 들이대 꼬시기 시작했어요. 제 노력으로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고 정식으로 결혼하진 않았지만 살림을 합치게 되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쯤 함께 살았어요. 제가 45살 정도가 되었을 때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러고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체 그게 무슨 소리이며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듣기 싫다고 차갑게 쏘아붙이고 뒤돌아서 제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글쎄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물으니 그 여자는 사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진짜 남자친구의 아이를 덜컥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여자의 임신 소식을 듣자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전부 가지고 도망쳐서 막막한 현실에 어쩌나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필 그때 시부모님이 대리모를 찾고 있었고 술집 여자란 건 숨기면서 순진한 시골 처녀 아가씨처럼 연기를 한 후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전 남편은 어쩐지 애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니 좀처럼 자신과 닮은 구석이 없어 이상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혈액형 검사 같은 것을 했는데 절대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는 거죠. 전 남편은 의아해하며 그 길로 와이프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결과는 당연히 불일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키운 정이 있고 세월이 있어 쉽게 뿌리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했대요. 부모님에게만 잘 숨기자 했겠죠. 또 와이프가 워낙 시부모님에게도 잘했으니 들키게 되더라도 용서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도망쳤던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찾아와 내 새끼 내놓으라며 온갖 행패를 다 부렸나 봐요. 전 남편 회사까지 찾아와서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갔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접근 금지 신청을 해서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시부모님이 아시게 되었고 시부모님이 받은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인지 가지고 계셨던 지병까지 악화되어 오늘 내일 하시는 도중에 저를 그렇게 찾으셨다고 합니다. 사귀인 줄도 모르고 애 낳아줄 여자를 데리고 온 것부터 제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평생 한이 될 것 같다며 제발 사과할 기회만 달라며 전 남편에게 부탁을 했더군요. 시간 내서 한번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저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지훈 씨라고 부를게요. 지훈 씨는 누구를 만나고 온 건지 궁금한 눈치였지만 먼저 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애써 묻지 않더군요. 저도 말하고 싶은 내용도 아니었고요. 제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마침 주말에 지훈 씨도 오랜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하고 저도 오랜만에 친정에 가야 하니 전 친구들을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 밖에 나와서는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부모님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그때 자기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제발 받아만 달라. 아니다. 들어만 주는 게 어디냐며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냐고 그러시는데 얼음같이 차가웠던 제 마음도 살짝 녹는 게 느껴졌고 용서한다고 말할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대문을 부술 기세로 마구 두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놈이다. 그놈이 또 온 게야 하시며 시부모님이 아주 사색이 되었더군요. 저놈이 돈을 그렇게 달라고 한다면서 우리가 가진 돈을 다 긁어다 줘도 저놈 성에 차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지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그냥 스스로 돌아갈 때까지만 기다려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자가 당장 나와. 나오라고. 내 아들 못 주겠으면 돈을 달라고 했잖아. 하며 소리를 치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뭐에 홀린 듯이 위험하다고 말리는 손길들을 뿌리치고 나가보니 대문 밖에는 지훈 씨가 서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지훈 씨도 당신이 여기에 무슨 일이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았냐 묻는 겁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읽었는지 전 남편 그리고 전 남편의 와이프가 절 따라 나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사람이 내 전 남편이다. 아무리 예전에 헤어진 사이지만 시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다 하셔서 당신한테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찾아뵈러 온 거다 라고 말하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떠나는 겁니다. 전 그 후로 지훈 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집으로 오는 온갖 차용증과 빌린 적 없는 갖은 사채비 때문에 법정에서라도 한 번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훈 씨는 요리조리 잘 도망다니고 있는 덕에 법정에서도 볼 수 없더라고요. 그때 시부모님이 힘든 거 안다고 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며 그 여자는 그래도 염치는 있었던 것인지 아이를 데리고 밤중에 몰래 도망 나갔다고 하시며 자신의 아들과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빚도 모두 갚아주겠다고 하면서요. 물론 빚은 자기 아들과 같이 살지 않아도 어느 정도 탕감해 주려고 생각했었다고 해요.
자신들 욕심 때문에 저의 인생을 모두 망친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요. 저도 혼자 이 모든 시련을 감당하기엔 버거워서 다시 재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도움을 받았고 시부모님은 언제 다시 합칠 거냐고 묻더군요. 일단 그냥 같이 살기만 하고 혼인신고 같은 건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이니 살다가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그건 아니다. 부부라면 꼭 해야 하는 거라고 재촉하시더군요. 저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봤던 사람과 또 할 뿐이니 뭐 얼마나 대수롭게 느껴지겠나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돌아온 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제 옆집으로 그 여자가 이사를 오더라고요. 당당하게 남편을 두 집 살림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기 귀한 아들에게 흠 있는 여자와 등본 같이 쓰게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어쨌든 자기 손주인데 이왕이면 괜찮은 집 여자 자식으로 호적 올리고 싶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남편 공유해서 쓰는 게 싫음 나가서 살아도 된대요. 단 서류상으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싶지만 그게 싫다면 돈을 내놓으라는 등 온갖 협박을 해대더군요. 그렇다고 돈 돌려주겠다고 하면 그 이후로 저를 피해 다니셨어요. 아무튼 그러다 그 여자가 한 번 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전 남편 아이다 빡빡 우기더군요. 남편은 병원이 인정한 무정자증인데요. 남편은 자기가 아직 죽지 않은 남성성이 있다며 당당했고 시댁 어르신들도 그 애가 진짜 우리 집안에 씨고 남자면 그간 있었던 일 모두 용서해 주겠다며 저를 앞에 두고 못할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임신을 한 여자가 좀 쉬고 싶다고 해서 시댁 어르신 두 분과 아이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 떠난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여자는 엉엉 울면서 자신과 태어날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오열을 했고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이는 2달 정도 빨리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지내야 했고 산모는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기 전 몸을 살펴야 했기 때문에 늘 병원에 있을 뿐이었죠. 남기고 한 재산과 보험금 어마무지했습니다. 그걸 정식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또한 저 한 사람뿐이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딱한 저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나누어 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쳐서 늘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모든 장례식이 끝나고 병원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무섭다는 말만 뱉길래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나왔어요. 그 사람이 자는 사이에 한 3억 정도를 현금으로 뽑아둔 것을 두고 나왔네요. 이 돈으로 당장은 힘들어도 아이와 잘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엮였지만 다음에는 좋은 일로 엮여서 웃으며 보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산모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아 병원을 가니 산모는 없고 아이만 있더군요. 그 와중에 당연한 거지만 돈은 싹 들고 갔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돈은 두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아이를 키워달라는 쪽지를 보며 정말 살인 충동이 일어나더군요. 아무튼 전 그래도 그 여자 다시 아이를 찾아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데려다 키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말렸죠. 도대체 속이 없어도 얼마나 없어야 그럴 수 있는 거냐고.
사실 따지자면 그 여자가 싼 똥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고. 누구 핏줄인지도 모르는 애 불안해서 어떻게 키우냐부터 시작해서 고생에 키워져 봤자 결국 지 엄마 찾아갈 텐데 그때는 허무해서 네가 살 수 있겠냐고 엄마한테 많이도 혼났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육아는 행복했고 아이가 크는 재미를 보는 게 저한테 또 다른 행복이더라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시작한 전원 생활도 행복하기 그지없었죠.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수학 공부를 잘해서 도시로 경시대회를 나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큰 건물을 보면서 나중에 성공하면 저런 데 다닐 수 있냐? 그러면 우리 엄마 내가 호강시켜 줄 수 있겠네. 하고 빵긋빵긋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거리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볼에 뽀뽀를 해줬고 아이는 대회에서 1등은 못했지만 3등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어요. 저희 둘은 또 얼싸안고 신나서 노래를 불렀죠. 이대로 시골에 내려가기 아쉬워 아이가 눈여겨보던 빌딩의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으로 돈가스라는 걸 시켜 먹게 된 아이는 엄마가 해준 것도 맛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먹는 것도 너무 맛있다며 너무 좋아해줘서 참 뿌듯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그 여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운명이다 싶어 당신이 살아야 할 인생을 나한테 밀어넣었으면 행복하게 살지 못해도 고생하는 모습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자꾸 옆을 곁눈질로 보며 신호를 주는 것 같더군요.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지훈 씨가 있었습니다. 둘이서 사이좋게 그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전 저의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까 무서워 얼른 뛰쳐나갔고 다행히 아이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이는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 그때 말했던 좋은 빌딩에 취직했고요. 그리고 그때 그 빌딩에서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 친아빠가 고생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며 제 곁을 호련히 떠났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려줘도 믿으려 하질 않더군요. 제 인생을 갈아 키운 아이였어요. 키우는 동안 힘든 날도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 곁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네요. 제가 무당의 말처럼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런 일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뿐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